북부의 직감, 조몬으로 불리는 일본 열도상의 신석기 문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몬 문화의 문제가 노예나 뭐 평민 같은 계층제는 있는데 국가는 아니다.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거야 도대체? 그거나 국가나 뭐 똑같은 거지. 근데 국가는 계층화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의심스러워. 문화는 그곳의 발달해간 다양한 문화의 토대를 이루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 영향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정신문화에 관해서는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깊은 흔적을 도처에 남겨놨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일본인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이후의 정신문화를 연구할 때도 아메리카 인디언의 세계, 특히 북서해안 인디언의 문화에 대한 지식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인의 정신세계. 근데 일본인이 가장 최악의 계층제인 군국주의의 선두였다는 건 또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점은 아주 오래전에 간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나기다 구니오와 함께 일본의 민속학을 이룩한 오리쿠치 시노부입니다. 야나기다 구니오는 가라타니 고진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가라타니 고진이 지금 신이찌 영향을 받은 거야 뭐야 도대체? 오리쿠치 시노부는 신이나 영혼에 대한 일본인의 생각이나 제의 등이 본래 어떤 형태를 하고 있었는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고대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이 고대라는 개념은 우리의 동북과 아주 유사합니다. 고대와 동북. 고대라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동북 사상이란 뭐냐? 바로 국가를 저지한 사유라는 건데 한마디로 국가를 저지한 사유인데 동시에 계층화는 부의 풍요로움 때문에 축적이 있었고 그래서 계층화는 있는데 국가는 아닌 단계. 이상한 단계야. 이 부분은 아직 해석이 안 돼. 원래 계층화가 국가 등장하고 같이 출현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고대라고 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오래된 것입니다. 고대는 역사의 기술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을 의미하는데 8세기에 편찬된 신화집이나 기마쿠라 시대의 체제가 갖추어진 예술 장르 등에도 고대의 실제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리쿠치 시노부가 말하는 고대라는 것은 일종의 토포스를 의미합니다. 그 토포스는 조몬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구상한 고대 연구는 이제까지 실현된 민속학이나 인류학을 훌쩍 뛰어넘는 미래 학문으로 통하는 문의 문턱을 넘고 있는 셈입니다. 오리쿠치 시노부는 다마, 한자로는 영, 혼으로 표기합니다. 영, 귀, 다마라고 하는 영혼을 다마라고 하는 영혼을 뜻하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이 말은 신이나 물 같은 단어와 관계를 가지면서 의미가 변화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마. 오리쿠치 시노부는 다마가 까마득한 옛날에 생겨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말이며
일본 열도의 문화와 아메리카 인디언의 문화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아주 오래된 인간 본연의 마음까지도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마, 이 다마. 인디언의 문화와도 연결된 다마라는 거. 그에 따르면 일본인의 제의라는 것은 이 다마를 흔들어서 활기를 부여하거나 다마를 늘리거나 하기 위한 의뢰의 구조를 바탕으로 점점 여러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겨울이라고 불리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띄었다고 합니다. 겨울은 시간이 많지. 겨울이란 무엇인가? 겨울은 동지를 사이에 두고 가을이 끝나갈 무렵부터 초봄에 이르기까지의 기나긴 시간을 의미했다는 것이 오리쿠치 시노부 선생의 생각이었습니다. 길고 추운 기간을 택해서 겨울의 제의를 지내는 것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행해온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왜 제의를 지내느냐? 봄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진 달력에서는 이것을 시모스키, 지금의 11월부터 12월에 걸친 기간, 스모스키를 중심으로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겨울에 해당하는 기간에 행해지는 제의는 시모스키 제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시모스키 제의. 겨울을 의미하는 일본어 후유는 늘어난다. 일본어로 늘어난다는 말은 후에루이므로 겨울을 의미하는 후유와 비슷한 음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어 후유, 겨울을 의미하는 일본어 후유, 늘어난다라는 뜻. 후에루. 늘어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겨울은 무엇이 늘어나는가 하면 다마, 영혼이 늘어나는 겁니다. 영혼이 늘어난다. 겨울에는 영혼이 늘어난다. 다마는 속이 텅 빈 화살통 모양의 용기 속에 가두어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음악과 함께 흔들거나 해서 다마의 활동을 자극시키면 다마는 분열을 일으켜 점점 그 수와 힘을 늘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계에는 젊디 젊은 힘이 충만해지고 대지에 활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주위에 가득 차게 됩니다. 추운 겨울철은 다마를 늘리는 제의가 행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을 겨울이라고 부르게 된 거라고 오리쿠치 시노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힘이 점점 증식을 일으키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증식을 일으키기 위한 특별한 시간. 지금의 학자들에게 이런 대담한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고전을 이잡듯 뒤져도 그런 생각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것을 실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리쿠치 시노부는 자신의 생각에 상당한 자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시인이기도 했던 오리쿠치 시노부는 문화의 본질은 포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나타나 있는 문화에는 어느 것이나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포에지의 본질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점. 포에지. 문화의 본질은 포에지. 포에지가 뭐야? 즉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에지의 본질. 포에지가 뭐야? 포에지가 다마야.
예전에 있었던 것을 그 자체로서 아무리 연구해도 포에지로서의 문화의 본질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겁니다. 포에지로서의 문화의 본질. 포에지로서의 문화의 그보다는 현실 속에서 우선 실현되어 있는 것을 잘 보고 거기서부터 있어야 했던 것을 추출해내는 편이 훨씬 의미 있지 않을까요? 실현되어 있어야 했던 것. 이런 포에지의 정신으로 포에지가 뭐야? 포에지의 정신으로 가득 찬 학문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보지 않겠습니까? 황당무계한 축축이 언젠가 진실로 바뀌는 학문. 인간을 진정한 의미에서 풍요롭게 하는 지성이란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포에지가 뭐야? 꽃제이에서 아메리칸 인디언 제이로 꽃제이와 아메리칸 인디언의 제이. 빨간색으로 봐. 그렇다 해도 오리쿠치 시노부의 발상은 놀라울 정도로 참신합니다. 뭐가 참신해? 어떤 점에서 참신하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외에 하나로는 그가 자주 여행을 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양산을 한 손에 들고 중절모를 쓰고 양복 차림을 한 채 그는 앞에서 이야기한 겨울에 해당하는 기간에 꽃제이가 행해지는 지역인 신슈 일대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1월부터 1월에 걸친 기나긴 기간 동안 여러 마을들을 릴레이처럼 연결시켜 각양각색의 꽃제의를 합니다. 겨울에 릴레이처럼 연결시켜 여러 마을들을 연결이 중요한 거지. 연결시킨다는 거. 각양각색의 꽃제의를 한다는 거. 춤을 추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무대나 마을의 신사에 모인 사람들에 의해 밤새 내내 유다태, 물이 펄펄 끓는 솥주 위에서 계속 춤을 추며 사람들에게 뜨거운 물을 뿌려서 영혼을 정화시키고자 하는 의식. 유다태가 계속됩니다. 새벽이 되면 커다란 가면을 쓴 귀신이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 등장해 청화를 시키고 가면을 쓴 귀신. 정화를 시키고 1년 동안의 풍요를 기원한 후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곳에서 영혼의 정화와 재생의 의례가 거행됩니다. 영혼의 정화. 이 꽃제이에는 영혼의 힘, 즉 다마가 쇠퇴해가는 동지의 계절에 밤새 거행되는 의식을 통해 신선한 상태로 도망간 다마를 늘려가고자 하는 사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다마는 겨울에 쇠퇴한다는 거야. 영혼은. 이 다마를 겨울에 늘리는 제의라는 거는 겨울에 다마가 줄어든다는 거죠. 오리쿠치 시노부는 추운 겨울밤 내내 벌어지는 이 제의를 지켜보면서 일본 열도에 살았던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다마 관념의 원형을 발견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마 관념의 원형. 다마. 물론 고전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지만 그보다는 오래된 형태가 남아있는 제2의 마당에 실제로 참가해서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다마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담한 이론을 참고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다마에 관한 체계적인 그러나 오리쿠치 시노부가 독특한 다마론을 착상함에 있어 중요한 힌트를 준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마론. 다마론에 있어서의 중요한 힌트. 대체 뭐였을까? 결정적 힌트가 있었다. 그것은 이 강의에서도 이미 몇 번씩 언급해왔던 아메리카 대륙 북서한 인디언들의 제의에 대한 프란츠 보아스라는 인류학자의 기록 연구입니다. 프란츠 보아스. 독일 태생의 인류학자 보아스는 미국의 인류학을 창설한 인물입니다. 미국의 인류학. 그는 북서해안 인디언의 여러 부족, 화오키틀족, 틀림귀족, 침시아족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방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한 이누이트가 사는 지방에도 직접 가서 선구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문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인디언 문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은 유럽의 사회학자에게 깊은 충격을 주어 유럽에서 새로운 사회학이 탄생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했을 정도입니다. 보아스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인류학이 일으킨 신선한 바람을 프랑스의 사회학자 마르셀 모스는 매우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였습니다. 북서해안의 사람들은 장송 의뢰를 엄청난 규모로 확대시킨 포틀레치, 결국 포틀레치 얘기야. 포틀라치라는 의뢰를 지내는 것으로 유명한데 포틀라치라는 여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담마가 모수는 그것에 대해서 보아스 등이 남긴 기록을 토대로 20세기 사회학의 최고 걸작인 징요를 넣습니다. 징요. 최고 걸작. 징요를. 또한 이누이트 사람들이 여름과 겨울의 생활 형태를 완전히 변화시키며 여름과 겨울의 생활 형태를 완전히 변화. 겨울에는 얼음집 속에서 떠들썩한 분위기 가운데 영혼의 힘을 증식시키기 위한 제의를 지내는 모습이 보아스 그룹에 의해 상세하게 알려졌습니다. 영혼의 이게 포틀레치를 얘기하는 거야. 부의 재분배. 그래서 부의 축적을 막는. 마르셀 모스는 이를 바탕으로 동계의 제의가 갖는 의미를 밝히는 연구도 했습니다. 동계의 제의. 이것이 20세기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리쿠치 시노부는 보아스 그룹이 진행하던 북서해안 인디언에 대한 조사와 포틀레치 얘기하려고. 이에 영향을 받은 프랑스 사회학의 성과가 발표될 때마다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프랑스어에 능통한 동료 다나베 히사토시 등에게 발표되는 텍스트의 소개와 번역을 부탁해서 잡지에 발표해 갔습니다.
오리쿠치 시노부는 매우 놀랐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행하는 겨울 제의의 광경이나 분위기가 지금도 일본 중부지방의 산속에서 성대하게 거행되고 있으며 이게 포틀레치구나. 포틀레치가 일본에서 됐다 이거지. 포틀레치가. 자신이 체험해서 잘 알고 있는 제의와 똑같다는 점에 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디언의 사례는 그의 머릿속에서 구체성이 결여된 하나의 막연한 개념의 명확한 형태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동일한 정신이 흐르고 있다. 완전히 똑같은 사상과 똑같은 표현법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행해지고 있다. 똑같은 사상과 포틀레치, 북서해안 인디언과 일본 열도의 고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의 형태를 부여하고자 하는 이 아이디어의 의미는 근데 변죽이 너무 기네. 이미 오리쿠치 시노부에 의해 정확하게 이해되고 표현되었던 셈입니다. 프란츠 보아스의 없죠. 포틀레치. 진유론 빨리. 오리쿠치 시노부의 다마론의 형성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셈인 북서해안 인디언의 겨울제의에 대해서는 프란츠 보아스가 매우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기서는 포틀레치가 겨울에 있었던 제의야. 여기서는 콰우키틀족의 경우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프란츠 보아스, 콰키우틀 인디언의 사회주의가 비밀겠어. 겨울제의. 겨울제의 및 대립되는 신격에 대해서 이 지역 사람들은 여름과 겨울의 생활 형태에 철저한 변화를 줍니다. 여름 동안은 공동의 영토에서 어로나 수렵 채집을 합니다. 이런 작업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활동입니다. 여름 동안에는 세속적인 활동을 합니다.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겨울에는 영적인 활동, 세속적 기술과 다른 영적인 활동을 하는 거네. 그게 포틀레치. 이때 사람들은 누마이마라는 지연 집단별로 나뉘어져. 연대가 안 되고 나뉘어져. 근데 겨울 제의에서는 다 함께 연결이 되는 거. 포틀레치랑 각자의 영역 안에서 수렵과 채집 활동을 벌입니다. 넓은 사냥터에서 확대된 가족 같은 집단이 분산해서 생활하는 법입니다. 분산 생활. 수렵과 채집 같은 현실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 계절에는 수장이 리더가 됩니다. 현실적인 활동에서는 수장이 리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중개하거나 모두가 규율을 지키며 자연과의 사이에 주고받은 무언의 계약을 파괴하지 않도록 위험을 갖추고 지켜봅니다. 무언의 자연과의 계약을 파괴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자연과의 계약. 동물들을 모욕한 행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칭적 사유가 작동하는 거지. 포획한 동물의 몸을 해체할 때 함부로 다루거나 고기를 먹다 남기거나 포획한 동물의 몸을 해체할 때 함부로 다루거나 고기를 먹다 남기거나 물고기의 뼈를 쓰레기장에 버리거나 하면 살해된 동물의 영혼은 모욕감과 함께 슬픔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렇지. 그래서 남기면 안 된다.
그런 후에는 두 번 다시 인간의 손에 걸려들려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듬해부터 동물이 잘 잡히지 않게 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단단히 단속하는 것이 수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지. 예, 세속의 시간, 여름이지. 겨울엔 또 다르다.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여름에는 이 지역 사람들은 풍부한 연어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부근에는 훈제를 비롯한 동물고기의 저장 기술이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개층화를 낳는 건데, 훈제가. 근데 이걸 저지했을 텐데 개층화는 있으나 국가는 아니다. 이건 이상한데. 겨울 동안에 보존식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겨울 동안에 포틀렛을 했다는 거예요. 인디언들은 겨울 동안 필요한 식료품을 비축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의 식료품을 위해서 바삐 축적을 했지만 이것이 계층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포틀렛에 의해서도 계층화가 있었다고. 겨울이 왔습니다. 여름에는 넓은 영토에서 가족 단위로 분산해서 오두막을 지어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겨울이 되면 모두 일제히 여름의 오두막을 버리고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겨울의 마을이 부활하는 겁니다. 겨울의 마을. 여기에는 공동제의를 지내기 위한 커다란 건물이 있으며 겨울의 마을은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됩니다. 사회구조도 완전히 바뀝니다. 여름에는 가족 중심의 생활이었으나 겨울이 되면 비밀결사가 몇 개씩 결정됩니다. 여름에는 가족 중심. 겨울이 되면 비밀결사. 비밀결사. 갑자기 비밀결사. 사람들은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 그 중에 어떤 결사에 속하게 됩니다. 보통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다른 비밀결사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결사의 내부는 입사 시기에 따라 서열이 결정되는 일종의 학년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의 겨울 제의에 비유하면 강, 13세기경 불교나 신도 관계 행사를 위해 민중 사이에 만들어진 결사. 강이랄지 좌, 겨울 동안을 위한 모조리. 와 같은 조직이 바로 비밀결사에 해당합니다. 비밀결사별로 모임을 가지는데 제의 때마다 자신의 역할이 정해집니다. 바다표범조, 갈가마기조 같은 각 집단별로 나뉘어져 제의를 지내는 셈입니다. 겨울이 되면 여름의 수장은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치. 여름의 수장이 할 일이 없지. 이 제사의 계절에는 담화의 시기지. 각 비밀결사의 리더가 주도권을 갖습니다. 분쟁의 중재나 조정 같은 것이 사소한 도덕적 배려로 간주될 정도로 겨울철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있게 마련이므로 단순한 평화로운 시간의 시정 같은 것은 별로 의미를 갖지 않게 됩니다. 겨울은 성스러운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겨울은 생산의 시간이 아니라 성스러운 종교의 시간. 이 지역의 말로 겨울은 체차이카입니다. 일본어로 겨울을 의미하는 후유는 영혼의 힘이 늘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영혼의 힘이 중요한 거지. 분별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갖고 있었는데 이 체차이카라는 단어도 이가 유사하게 의식이라는 의미와 영혼의 힘을 발동시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체차이카라고 불린 겨울이라는 기간은 세속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으로
영혼의 임발동에 증식해가는 성스러운 시간으로 여겨졌던 셈입니다. 성스러운 시간. 아 근데 이렇게 본론이 안 나와. 아, 자꾸 변조 같아. 바다표범 결사의 하마차 의뢰. 여기까지 가자. 28. 198.